진화나 마지막은 어떻게 알아낸 건지 처형과 스승이 길을 가로막고 있었죠. 이번 화는 지금까지 나온 화 중에 가장 재밌었고 가장 의미있던 화였으며 공간 변화에 따른 미장센도 훌륭했습니다. 초장부터 싸움꾼과 스승의 1대1이 펼쳐집니다. 이번 화의 모든 액션씬이 하나하나 레전드였는데 화려한 장면 속에 숨어있던 요소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첫 전투에서 주목해야 할 건 이 장면입니다. 스승은 이 바닥을 철근을 밟고 넘어가고 싸움꾼은 한 번에 넘어갑니다. 세심한 스승과 거침없는 싸움꾼의 전투 스타일을 표현하고도 있지만 스승은 홀로 남아있는 철근처럼 처형과라는 단체에서 벗어나 독자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걸 상징하고 한 번에 넘어갈 수 없는 것도 아쿠다마들을 처형하기엔 신체적으로 다소 무리가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부상을 입은 스승이지만 아쿠다마들을 상대로 압도적인 전투 센스를 보여줬죠. 양아치는 싸움꾼이 추락한 장소에 가서 도망치자고 말합니다. 싸움꾼의 이러한 태도는 이미 시청자들에겐 익숙합니다. 그런데도 긴박한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분위기를 가볍게 돌린 건 이 장면에서 말하고자 하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싸움꾼은 항상 진심이었습니다. 양아치는 이에 대해 허세와 거짓으로 대해왔지만 싸움꾼은 그것마저 진실되게 받아들이죠. 이 장면을 통해 위급한 상황에서도 자신의 이상을 좇는 싸움꾼의 진심이 제대로 전해졌고 이는 뒤에 있을 양아치의 행동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이번 화로 살인귀가 왜 살인귀인지 사람의 목숨을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가장 미친 방법으로 표현되어 있었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자신의 다리를 자르고 아무렇지 않게 오빠를 방패로 스승의 배를 찌릅니다. 오빠의 배가 재생이 되자 일반인은 안심하고 불사신 같은 의사가 나타납니다. 이들은 목적지로 나아가고 싸움꾼과 스승의 1대1 결투가 시작됩니다. 제자는 스승을 찾아 보스에게 가게 됩니다. 이름으로 부르지 않는 이 세상에서 스승의 번호는 658이었습니다. 비석에 적힌 번호는 죽은 사람들의 번호로 보여집니다.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는 처형과와 아쿠다마의 본질은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형과의 순직률은 80%가 넘었죠. 하지만 보스의 투맨셀 정책 이후 사제 관계는 정으로 이어져 생에 대한 집착으로 연결된 결과 순직률은 30%대로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누군가를 소중하게 여기게 되면 자신을 포함한 상대방의 목숨을 생각해 빼야 될 때를 알게 된다는 거죠. 호텔에서도 신칸센에서도 자신의 목숨을 걸어서까지 아쿠다마들을 쫓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스승은 제자를 두고 가 단독 행동을 함으로써 투맨셀이라는 제약을 풀고 아쿠다마들의 처형을 다짐하고 죽을 각오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여기서 보스가 제약을 풀기 원하는 스승의 본심을 알고도 제자에게 위치를 알려준 건 스승이 목숨을 걸지 말아줬으면 한다는 보스의 생각을 보여준 거라고 생각됩니다. 스승과 싸움꾼, 두 남자의 스케일이 큰 싸움을 한 곳의 장소가 담아내기엔 버거웠습니다. 때문에 여러 장소가 오가게 되죠. 오락실. 처형과는 아쿠다마를 처형하기 위해 목숨을 건 자들이 속해 있는 집단입니다. 그건 아쿠다마, 처형과라는 명분일 뿐 허물없이 말하면 처형과는 기본적으로 강자와 매번 목숨을 걸고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높은 순직률로 이어졌지만 사제관계라는 정으로 인해 얽매여 있었죠. 하지만 단독 행동을 하는 스승은 제약받지 않고 순수히 싸움을 할 수 있게 되어 스승은 마스크를 벗고 웃음을 띱니다. 지키는 싸움이 아닌 서로 자신만을 위한 싸움을 하는, 싸움을 즐기는 것과 어울리는 배경이었습니다. 유원지. 둘의 싸움을 보란듯이 번개 갇혀 관람차에 불이 켜지고 둘은 분명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비는 모든 것을 씻겨내리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피든 땀이든 눈물이든 말이죠. 싸움꾼의 말을 들은 스승은 잠시 대답이 없다가 자신을 부르는 제자의 목소리에 웃음 짓습니다. 지금까지 단독 행동을 하며 처형과보단 자신을 위해 주먹을 썼다면 스승의 마지막 주먹은 처형과로서의, 제자의 스승으로서의 주먹입니다. 제자의 목소리에 자신의 역할이 떠오른 스승은 마지막까지 아쿠다마들이 자신을 위해 쓰는 힘과는 달랐던 것이죠. 격돌 후 쓰러져 있는 싸움꾼과 스승. 제자는 스승에게 달려갑니다. 스승은 어떤 말과 함께 자신의 지태를 건네주며 숨을 거둡니다. 잘 보면 여기서 제자는 실제로 눈물을 흘린 건 아닙니다. 빗물이 타고 내려 눈물이 흐르는 것처럼 보여지는 장면인데 그렇게 보여지도록 연출했습니다. 양아치는 지태를 들고 제자에게 돌진합니다. 제자는 여기서 표정을 찡그리는데 아마 부상 때문에 일어나지 못한 걸로 추정되네요. 계몽교육방송에서는 간사이의 구시가지 지하에 일부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정보가 나왔습니다.
잃어버린 언어란 간사이 사투리를 말하는 듯 합니다. 이상한 점은 빨간 불이 나오더니 갑자기 관리 사회 만세를 외치며 허겁지겁 방송을 끝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때 티셔츠의 한자는 비밀 경찰로 입단속이 되어지고 있다고 추측됩니다. 지금까지 계몽교육 방송은 간토의 편에서 세뇌를 위한 방송이라고 생각되었는데 이 장면을 보면 그게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관리사회 체제를 반대하는 레지스탕스들이 전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 한자는 안전신화로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안전하다고 널리 믿고 있는 것이 사실 근거가 없다는 뜻입니다. 마지막에 인사 장면의 한자는 쾌락주의로 인간이 쾌락을 인생의 주 목적으로 삼고 도덕적 기준으로 본다는 윤리설입니다. 그 다음 장면에 나오는 살인귀는 쾌락주의라는 말에 가장 잘 들어맞는 인물이죠. 전에 했던 행동 때문에 일반인에게 뺨을 얻어맞게 됩니다. 001003은 지하의 좌표였습니다. 계몽교육 방송에 지하에 사람이 산다고 나와 있었는데 지하의 사람들과 만나겠네요. 지난화 리뷰에서 이 좌표가 엑스포파크에 있는 태양의 탑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이 빛나는 건물이 있던 자리가 태양의 탑의 자리입니다. 오사카 성이 간사이 스테이션으로 역할이 부여되고 이름이 바뀌어서 나온 것처럼 태양의 탑이 이 건물로 바뀌었는데 어떤 역할을 할지 궁금해집니다. 이어 태양의 탑에는 얼굴들이 있다고도 말씀드렸는데 지하에 있는 제4의 얼굴을 제외한 지상의 탑의 얼굴들이 아직 보이지 않습니다. 양아치와 제자의 싸움은 보여주지 않고 바로 병실에 있는 제자의 시점이 나옵니다. 제자의 오른쪽 눈은 꼬매져 있고 지태는 회수된 상황입니다. 일단 다음화 예고를 보면 양아치는 부상 없는 모습으로 등장하는데 두 개의 지태에 피가 많이 묻어 있다는 건 의문스럽습니다. 아무리 제자가 첫 공격에 눈을 찔렸다 해도 제자가 양아치를 내버려 둘 리도 없고 양아치가 싸움꾼이 죽은 상황에서 눈만 찌르고 도망갈 상황도 아닙니다. 양아치와 제자의 싸움이 어떻게 된 건지는 지켜봐야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나오지 않은 건 스나이퍼와 오프닝에 나오는 처형과의 남자입니다. 이번 화를 통해 오프닝 속 의미가 밝혀졌는데 각 캐릭터의 모습이 무엇에 집중되어 있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스승의 복면. 이것은 흉터를 가리기 위함이었는데 입에는 상처가 있었습니다. 제자는 오프닝 속에서 눈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데 이번 화에서 눈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가 생겼습니다. 초점이 되는 부분에 반드시 상처가 있게 된다고 할 순 없지만 남자는 코, 보스는 귀입니다. 이렇게 처형과의 4명은 이목구비를 하나씩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이번 화는 카메라 구도나 연출이 대단했습니다. 앞서 말했듯 가장 재밌었고 처음으로 아쿠다마가 죽는 화이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죽을지 모르겠네요.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